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42쪽 나이덕 작가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수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수필이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작품을 이해할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원격으로 작품을 다루더라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이니까 꼼꼼하게 강의를 듣고 공부해 주세요. 수업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듣고 중요한 내용들은 교과서에 꼼꼼하게 메모해 주세요. 강의가 끝나면 학습활동 245쪽 그리고 246쪽을 자습서나 참고자료를 보지 말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해주세요. 단 246쪽에 2번에 소가로 1번은 안 해도 됩니다. 원격 수업의 출첵은 과제 제출 여부로 판단할 거예요. 과제는 교과서 242쪽에서 246쪽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방에 제출하는 거고, 과제 제출 기한은 오늘 20시까지예요. 큰 산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는 미리 올린다고 생각하고 과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했던 내용, 학습활동을 해결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출결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만약 어떠한 흔적도 없을 경우에는 과제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42쪽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 위에 작은 글씨의 설명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하던 탱자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일상의 경험이나 소재로부터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주목하여 감상해보자. 자, 먼저 이 작품은 어린 시절에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에요. 주요 소재이자 제재는 탱자나무고요. 아래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있고 가시 사이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탱자나무의 요 가시에 주목을 해서 가시가 지닌 의미를 끌어내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수필 장르인 만큼 작품을 감상할 때 탱자나무에 관한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본문은 미리 읽어봐도 좋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봐도 좋아요. 본문은 다 읽지 않고 주요 부분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작품 속 나는 어린 시절 탱자나무의 열매인 탱자를 자주 가지고 놀았던 것 같고요. 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마을에 탱자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고향을 떠올리면 탱자의 맛, 색감, 향이 떠오를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는 유년 시절 탱자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 역시도 탱자 가시에 찔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가시에 호되게 찔려서 손이 퉁퉁 부은 이후로 가시가 있는 꽃이나 나무들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단정하면서 가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가시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주목해 볼게요. 아버지는 탱자나무뿐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언가가 있는데 탱자나무에게도 가시가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를 통해서 가시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글쓴이 나도 가시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본문 243쪽으로 넘어갈게요.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탱자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탱자 꽃잎이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보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가시에 의해서 때로는 스스로가 찔려서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순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도 마무리가 됩니다. 유년기가 지나면서 내 손에는 더 이상 탱자가 없어요. 무거운 책가방,
그리고 단어장, 돌멩이, 술잔,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이러한 것들이 탱자를 대신하고 있네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여기 10번째 줄 생활의 짐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즉, 나에게 있어서 생활의 짐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담, 어려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러한 생활의 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시가 자라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자, 다음 볼게요.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사람들 또한 세상 혹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가시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시는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고 또 뽑아내려 하면 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나에게서 자라나는 가시든 사람들에게서 자라나는 가시든 이 가시는 쉽게 뽑아낼 수 없고 뽑고자 몸부림칠수록 더 아프게 찌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라나는 이 가시의 의미를 일반화시켜 본다면 일단 가시는 찔리면 아프죠. 즉, 가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 고통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죠. 또 고통을 부정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욱더 깊어질 때도 있어요. 자, 그치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마지막 본문을 볼게요. 본문에서 마지막을 보면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라고 표현했죠. 즉, 가시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고 부정할수록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가시의 의미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자, 누구에게나 삶에 가시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 혹은 장애, 가난, 성격, 재능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가시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누구나 살면서 가시를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삶을 혐오하거나 아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가시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볼게요. 여기에서는 로트레크 화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리에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비관하여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치만 그 과정에서 그려낸 작품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그의 인터뷰를 본다면 오히려 다리의 장애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에게 있어서 다리의 장애, 짧은 다리 한쪽은 가시였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방탕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는 점은 가시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되겠지만 오히려 또 그로 인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가시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시로 인해서 아프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로트레크 화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44쪽으로 넘어올게요. 로트레크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가시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는 우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들어올리는 힘이다 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발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더불어 가시는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시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가시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 긍정적 기능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 중심으로 볼게요.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오히려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즉, 살아가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해지는 말처럼 받아들여진다. 내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곧 제목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들은 유년기에는 가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를 벗어나게 되면서 앞에서 살펴봤던 생활의 짐과 부담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시를 마주하게 되죠. 즉, 누구나 유년기가 지나게 되면, 즉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가시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탱자나무는 나에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줬대요. 이건 이제 열매와 꽃을 보호하는 가시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탱자나무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겠죠.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탱자나무는 나와 함께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다. 나나 나무나 가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건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 상처 입은 날에는 탱자나무를 떠올린다고 했는데 글쓴이 나는 앞에서 탱자나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가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자 원동력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상처 입은 날에는 탱자나무를 떠올리면서 삶의 가시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어서 볼게요.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언젠가 나이를 먹은 후에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나가 나이를 먹듯이 나무도 나이를 먹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가시들도 굵어지겠죠? 여기서 중얼거리겠다라는 것은 교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탱자 하나를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것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가시들 사이에서 키운 향기로운 열매는 당연히 탱자일 거고, 그것에 이제 함축적 의미를 따진다면 가시 혹은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결실, 깨달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모두 살펴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활동 꼭 해결해 보시고 245쪽 모두 그리고 246쪽에서는 2번에 가로 1번을 제외한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안내한 것처럼 242쪽부터 246쪽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오늘 20시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고생 많았어요.